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쌍계총림 방장 고산당 해원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4부대 중이 분향소를 찾아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동행이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운영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덕문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단순한 후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교 운영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회기를 단축해 하루 만에 폐회했습니다. 종무 보고와 종책 질의에는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집행부의 종책과 성과를 세심하게 평가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의 범해 스님이 선출되면서 제8대 포교원이 출범했습니다. 범해 스님이 현장 중심의 포교와 전 집행부의 성과 계승을 약속한 가운데 8대 포교원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노인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양자 대결에서 박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교계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과 사회적 경제가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녹색 사찰 창업 아이템도 선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쌍계총림 방장 고산당 해원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쌍계사 파령루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전국에서 스님들과 제가불자들이 방문해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재봉득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쌍계총림 방장 고산당 해원대종사 분향소가 쌍계사 파령루에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쌍계총림 대중 스님들이 고산당 해원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경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준비 과정에 소홀함이 없는지 확인 또 확인합니다. 지금 스님이 가셔서 하늘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평소에 좀 더 잘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쌍계사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잘 유지를 받들어서 그래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전 10시가 되자 분향소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대원대종사,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대종사, 주지 현음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전국선언 수자의 공동대표 영진스님, 구례화엄사 주지 덕문스님 등이 분향소를 방문해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가시니까 너무 수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히 또 사바세에 오셔가지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기를 이렇게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에게 너무 철저한 분이었고 성교육을 다 겸비한 근자의 아주 큰 스승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영정사진을 보면서 그 스님과의 인연이 그 생각나고 또 이렇게 또 가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좀 잡잡한 그런 심정입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 구본일 대표이사와 임원진도 분향소를 방문해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화를 보내는 등 많은 사부 대중들이 고산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너무나 큰 스승님을 또 잃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정말 너무나 머슴처럼 사신 분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편안하게 극락왕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리산 무쇠소라 불리며 강사와 법사, 포교사와 율사의 길을 묵묵히 걸었던 고산당 해원대종사. 고산당 해원대종사의 연결식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쌍계사 도원암 앞에서 종단장으로 치러지며 BTN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아프리카 최초 종립학교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단순한 후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교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최초로 세운 불교 독립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입니다. 가난과 기아로 고통받는 탄자니아 주민들에게 교육을 통해 희망을 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한 해외 구호 사업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 동체 대비 사상을 바탕으로 국경과 인종을 넘어 지난 2016년 건립한 이 대학은 원예와 축산 등 1차 산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졸업한 학생 대부분 농업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에 취업하면서 명문대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그 애들이 커서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공무원도 되고 또 취업을 통해서 그 도시가 변해가는 그 마을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작은 씨앗이었지만 그 피는 꽃과 향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에 영향을 가더라고요. 아름다운 동행이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3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종단의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종회의원, 제가불자 등 총 120여 명의 위원들이 후원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돈 얼마 필요하니까 얼마 보내줘 이런 개념이라면 후원회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좀 더 이제는 적극적이자 부처님 가르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농업 기술을 그 나라에 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게 실제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동국대와 MOU를 체결하고 유학생을 선발해 한국 선진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전문 농업종합대학으로 승격하기 위한 시설 보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원의 밤 행사와 CMS도 마련해 학교 발전 기금 모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 일화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최소한 그분들에게 부처님이 근본 자비사상 정도는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계 일화이며 농업중생이며 또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이해하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전도고 전법이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단축해 하루 만에 폐회했는데요. 종무보고와 종책 질의에는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집행부의 종책과 성과를 세심하게 평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장소를 변경하고 쉴 틈 없이 의사 일정을 진행하며 개회 하루 만에 폐회한 조계종 중앙종회 220회 임시회. 안건 처리에는 속도를 냈지만 종무보고와 종책 질의는 여느 종회와 다름없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분리과세 적용을 받던 사찰 토지들이 올해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돼 창건 때부터 수백 년 동안 소유해온 사찰의 유유토지나 이익 없이 지역민에게 빌려준 토지까지도 종합부동산세 등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되자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가에서 무단 사용하고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 경내지 부분에 대한 분리과세를 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거든요. 종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종단에. 이에 대해 총무원 기획실은 전통사찰 보존지 개념 정리 등 대응팀을 구성해 관계부처와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존처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들 첫 번째 지금 저희가 목표로 삼고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소한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일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유료 사용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행안부 쪽에다가 유권 해석을 좀 보다 명확하게 해달라. 시행령을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동시에 전통사찰 보존지 등 사찰 토지와 관련된 모호한 개념을 명확하게 재정립한다는 겁니다. 양질의 출가자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물론 안정적인 군승 양성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15명에서 20명의 스님을 35세 미만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그 집중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원은 기획실과 총무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함께 논의해 해답을 찾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외에도 1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 상황이 불교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고 있는 만큼 행정과 포교 등에서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언론의 불교 왜곡이나 폄훼에 지속적인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종회는 종책 질의를 통해 출가자 감소와 코로나19 등 사회 환경에 따른 종단의 변화를 지적하고 평가하며 3년차를 맞는 집행부의 행정과 교육, 포교의 견제와 감시, 견인의 역할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장의 범해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되면서 제8대 포교원이 출범했습니다. 범해 스님은 생동감 있는 현장 중심의 포교와 전 집행부의 성과 계승을 약속했는데요. 제8대 포교원의 과제를 이석호 기자가 짚어봅니다. 지난 23일 열린 22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범해 스님이 조계종 포교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8대 포교원이 공식 출범하면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종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장 중심의 생동감 넘치는 포교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에 맞는 포교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포교원, 개혁직, 일반직, 종무원들과 함께 종무를 세심히 살피고 포교단체, 신행단체들과 함께 제8대 포교원 정책을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역 포교의 중심인 교구본사 또한 사찰에서 신명나는 전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포교를 준비하겠습니다. 7대 포교원은 신행혁신운동과 종단본 불교성전 편찬, 우리말 의례, 뉴미디어 포교 콘텐츠 개발과 보급 등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범해 스님은 전 집행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남아있는 과제도 아직 많습니다. 불교 성전을 활용한 다양한 포교 콘텐츠를 제작하고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계층에 맞는 불교 성전도 새로 편찬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맞는 이북과 웹툰,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과 오디오북의 제작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와 함께 스님들이 사찰에서 우리말로 법회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불교 의례집 발간도 아직 초안만 잡은 상태입니다. 또 환경과 인권 등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불교적 입장을 담은 불교사회 교리서 제작, 비대면 온라인 기부 시스템 개발도 필요합니다. 종단 포교는 흐르는 물과 같이 성과를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 성전 발간, 수행법 표준화, 우리말 의례, 온라인 포교 등 전임 집행부의 성과를 온전히 계승을 하겠습니다. 나아가 시대에 맞는 상황에 맞는 변화를 요구하는 종도들의 주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대 집행부가 포교에 대한 기반을 다지고 더 나아가 한국 불교와 종단 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들이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아름다운 동행에 기금을 기탁했습니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을 비롯한 부실장 스님들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미얀마 민주화 기원 기금으로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원행 스님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해공 스님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원돈 스님에게 각각 임명장을 전달하며 종도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며 종단 발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16일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연대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청계산 정토사가 미래 한국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한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토사 회주이자 조계종 호계 원장인 보광스님과 주지 법원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감사의 말을 전하며 불사가 원만 회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강 스님은 한국 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보강 스님은 지난 23일 조계종 제220회 중앙조계 임시회에서 호계 원장의 만장일치로 선출돼 오는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노인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노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야권 단일화로 탄력을 얻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양자 대결에서 박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어제 오전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넥스트 뉴 노멀을 노인복지 사업에 적극 활용하며 스마트 복지관을 선도하고 있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서울시 주요 복지관과 화상으로 연결해 온오프 믹스 형식으로 노인복지 정책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복지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식사와 여가 활동 등의 어려움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노인복지관을 통해 제공되는 어르신들의 점심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심 식사를 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것 점심 식사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각 지역을 돌며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박 후보는 이날 첫 여성 시장으로 돌봄 시장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스톱 헬스케어와 무료 와이파이를 통한 어르신들의 데이터 비용을 낮추고 디지털 교육 공약도 내놨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이라던가 그리고 스마트폰 활용 이런 디지털을 무상 와이파이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어서 이번에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공약으로만 내세우지 말고 실행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에서 야권 단일화에 승리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10년 만에 서울시장 탈환에 각오를 다졌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 오 후보가 53.4%로 박 후보의 31.4%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7 보궐선거의 성격을 집권여당의 견제로 보는 응답이 62.2%, 보수야당 견제로 보는 응답이 24.2%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 하락과 맞물려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첫 여성 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를 수성할지, 국민의힘이 야권의 정권 심판론으로 서울시를 탈환할지 시민의 선택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불교계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과 사회적 경제가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녹색 사찰 창업 아이템도 선보입니다. 올해 주요 사업을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윤의 극대화보다는 나눔의 가치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적 경제. 불교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과 사회적 경제가 종교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오는 4월 21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스님 연수교육. 스님 연수교육은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의 불교와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며 교육원 연수교육, 인증 과정으로 온 오프라인 동시 진행됩니다. 사찰의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포교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과 연계해 사회 공헌에 사찰이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힐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사찰에 그냥 계시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기관을 하나 단체를 운영해 보시면은 이게 운영이 필요하구나, 이게 어떤 좋은 가치가 있고 선행이 있어도 그런 걸 어떤 조직을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사람과 사회적 경제는 스님들에게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지속 경영 가능한 모델들을 발굴해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창업 아카데미를 열고 코로나19와 기후 위기에 대응해 녹색 사찰 만들기 프로그램을 접목한 창업 아이템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종단의 사찰림 관리에 대한 관심과도 맞닿아
관련 프로그램이 활기를 띄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0월 달에 사찰림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기획 프로그램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도 사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찰림을 가지고 생명사상, 기후, 그리고 힐링 어떤 이렇게 사찰 뒤로 나 있는 오솔길을 따라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숲해설가하고 합쳐서 올해 하반기에는 조계사와 봉은사 등에서 사회적 기업들의 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 오픈마켓 행사를 준비합니다. 종교계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의 가장 큰 축제인 3대 종교 공동행사 역시 하반기에 진행됩니다. 올해는 천주교 주최로 진행되는데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가을쯤 온 오프라인 공동 진행할 계획입니다. 불교가 주최하는 내년은 코로나19가 극복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템플셰프 등 사회적 경제의 성공 사업 모델들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